이란 전쟁의 종전, 시점별 주식, 금, 코스피 흐름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전쟁 자체보다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2026년 상반기 안에 끝난다면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 자산은 강하게 반등합니다.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은 실제 충격보다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 눌려있던 자금이 움직입니다. 나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가장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유가 안정과 함께 기업 이익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우존스는 자금 이동 속에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된 자금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길어져서 2026년 하반기에 끝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미 경제의 체력이 일부 훼손된 상태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되겠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전쟁이 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스닥은 상반기 내내 조정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종전 이후에도 한 번에 오르기보다 시간이 걸려서 회복될 것입니다. S&P 500도 연간 수익률이 정체된 뒤에 회복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우존스는 비용 부담으로 회복 속도가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외국인 자금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금은 이 시기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어가기보다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전쟁을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 환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전쟁이 27년까지 이어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나스닥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하락장에 들어갈 위험이 커지고요. S&P 500은 에너지 비용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며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우존스도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코스피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과 제조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둔화의 직격탄을 받습니다.
반도체와 화학과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면 금은 가장 강한 자산이 됩니다. 불안이 길어질수록 금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공격하기보다 지키는 선택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전쟁의 길이가 자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수록 경제적 피해는 줄어듭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구조적으로 무너집니다. 전쟁이 짧으면 성장 자산이 올라가고 전쟁이 길어지면 안전 자산이 올라갑니다. 결국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모든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2026년 상반기 종전을 위해서는 극적인 타결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요구 조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실제적인 종전 협상이 타결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결과는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종전 조건의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에너지죠. 그 중심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항행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이를 주권 문제로 보고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결의 핵심은 단계적 조치입니다. 이란이 먼저 해협을 열고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줄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합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단순 충돌이 아니라 안보 충돌이었습니다. 미국은 핵 위협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완전 폐기가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제기구의 강력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민간 원자력은 허용하는 절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핵심 쟁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란 체제 안정과 경제 문제입니다. 이란은 지금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격 중단과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은 배상금에는 부정적입니다. 대신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명분입니다. 이란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끝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조건은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입니다. 합의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합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제3국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만과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보증으로 참여할 경우 합의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갖춰지면은 합의는 현실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막히면 전쟁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시장은 올라가고 전쟁이 길어지면 시장은 위축됩니다. 전쟁을 위한 실제적인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방향에 베팅하기보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하십시오. 전쟁이 조기 종전될 경우를 대비한 상승 시나리오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방어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맞추는 전략이 아니라 올라도 괜찮고 내려도 괜찮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손실을 크게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